이번 시간은 페이지 399페이지 배수 및 통기 설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 및 통기 설비 쪽은 배수, 우리가 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급수나 급탕을 통해서 물을 사용하면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배수고, 그러면 이 배수 설비를 하는데 배수의 흐름 원활이나 이 트랩 내부에 이런 봉수 보호 목적으로 공기를 공급해 주는 설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같죠? 저 콜라병 같은 거 사가지고 페티병 그냥 수직으로 들고 있다고 빨리 나오는 건 아니죠? 수직으로 들고 있으면 저기 뭐가 됩니까? 공기가 잘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수직으로 들고 있을 때 반대편에 뚫어져 버리면 어떻게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거의 통기 설비입니다. 그럼 배수 설비는 배수의 분류를 보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오수, 잡배수, 우수, 특수배수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이것만 구분하십시오. 지문상은 언급을 했습니다. 특수배수 이런 것도 언급했는데, 오수는 대변기나 소변기와 같이 인간을 통해서 나온 물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다? 오수고. 그 다음에 잡배수가 일반 생활 배수입니다. 보통 구정물이라고 그거 써놨죠? 구정물이 바로 뭐다? 잡배수예요. 잡배수. 그래서 싱크대나 세면기나 욕조 이런 데서 나온 물을 무슨 수? 잡배수 또는 구정물이라고 칭합니다. 구정물. 그리고 우수는 빗물이고, 그래서 유해물질, 수은이나 방사능 같은 유독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을 특수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 개수에 따라서 옥내하고 옥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사용 개수에 따라서. 그럼 옥내, 옥외는 이겁니다. 건물 내의 배수만을 옥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건물 외벽에서 몇 메다까지? 1m까지를 옥내 배수라 보고, 그거 이후를 뭐라 한다? 옥외 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수 방식은 이거는 다루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하수도 개념이야 부지 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문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안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고요. 앞으로도 안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보시면 중력 배수하고 기계 배수 개념이 나옵니다. 중력 배수와 기계 배수. 자, 이거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배수하는 게 무슨 배수? 중력 배수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겁니다. 지하층이 있으면 그 건물의 배수 집수정이 지하층보다 더 깊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공공하수도로 폴려야 되겠죠. 그때 배수가 무슨 배수? 기계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아파트의 배수 집수정이 공공하수보다 높게 있으면 무슨 배수? 중력 배수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깊게 있으면 기계 배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쉽게 우리 이 건물은 무슨 배수해야 된다? 기계 배수해야죠. 폴려야 됩니다. 자, 이 건물의 배수 집수이 지하층이 있기 때문에 지하층보다 더 깊게 있겠죠?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층 쓴 건 폴려야 되죠. 자, 그리고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간접 배수이죠. 얘가 이제 드디어 앞전 시험에 나온 겁니다. 얘는 한 번 내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안 냈어요. 한 번은 내야 되는데 안 내. 이건 낸 겁니다. 간접 배수. 간접 배수는 알아둘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간접 배수는 이걸 명심하면 돼요. 배수관에, 자, 이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연결을 하면 이거는 직접 배수예요. 연결을 하게 되면. 연결하면 무슨 배수? 직접 배수고, 연결을 하지 않은 거, 연결을 안 하면 이것이 무슨 배수다? 간접 배수예요. 이게 간접 배수예요. 배수관의 직접 연결 여부 가지고 직접 배수하고 간접 배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아파트에서 욕조 이런 건 연결해 놨죠.
욕조나 그리고 세면기나 변기 이런 거 다 연결돼 있죠. 그런 건 직접 배수가 되는 거예요. 싱크대 이런 것은. 그런데 쉽게 여러분이 가서 설치하는 것들은 간접 배수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냉장고는 요새는 안 합니다. 옛날에는 물을 좀 빼냈어야 됐거든. 기술력이 좋아져. 그래서 이제 저거 쉽게 세탁기라든지, 맞죠? 아니면 에어컨 같은 공기 조화기 있죠? 이런 것들은 간접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여러분들 사다가 자기가 들고 가서 그랍하죠. 그래서 호수 뺐죠? 그리고 우리도 여기 해가지고 올리죠? 예. 그럼 이것을 무슨 배수? 간접. 요것만 항상 기억하세요. 배수관에 직접 연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직접 배수하고 무슨 배수? 간접 배수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배수의 제2용수의 중수 해놨죠? 중수도는 이겁니다.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이다? 중수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수는 가운데 중자 쓰는 거예요. 물은 상수, 중수, 하수 이렇게 나누죠. 상중하로. 그러면 쉽게 여러분 수돗물은 무슨 수예요? 상수, 윗상자 써서 상수고 그다음에 가운데 중자 써서 중수인 거예요. 그럼 하수는 아래 하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버린 물이 뭐다? 하수야. 그러면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 준 뭐다? 중수.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수는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걸 뭐다? 중수.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수라고 칭합니다. 그럼 중수는 이걸 꼭 기억하면 돼요. 중수는 다른 거는 몰라도 되지만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얘는 자 이겁니다. 이런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돼. 음용수로 공급은 안 되고요. 음용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것들을 음용수라 해요. 마시거나 조리하거나 씻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음용수라 해요. 그런데 자병수로는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병수로 공급은 돼요. 그럼 잡다한 용조가 여기는 동그라미 쳐지 왜 말은 그렇게 하고 반대로 X 치나. 자병수로 공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자병수가 뭔가 하면요. 이런 청소용이나 아니면 대변기 세정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살수용이나 공조용 이런 것들 자병수라 해요. 인간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이걸 자병수라 해요. 이런 걸로 공급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 되게 보통 이런 복합 건물로 지은 게 제일 큰 것이 저겁니다. 동대구에 있는 한성센터 이게 건물 연면적이 30몇만 정도 됩니다. 건물이.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당연히 뭘 처리하겠어요? 하수를 재처리해 써야 돼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 되면요. 큰 대규모 건물은 중수를 활용해 중수도 설비를 자체적으로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변기의 세정용 아이고 대변기 물 쓰는 것만 해도요. 한 번 내리면 몇 리터 내려간다 했어요. 12리터 정도가 내려가요. 그러면 그 큰 건물에 변기가 얼마나 많겠어? 연면적 그 정도 되면요. 그럼 변기에 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값도 엄청나죠. 자체적으로 하수를 재처리해서 써라 이게. 그럼 하수를 재처리 하는데 오수는 재처리 안 합니다. 변기는 그냥 내려가야 돼. 그걸 또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고 그러면 옛날 영화 영화 뭐죠? 워터월드인가? 거기에서 재처리해가지고 먹고 그랬잖아. 오줌 싼 걸 안 버리고 재처리해가지고 안 나왔었는가요? 뭐 그런데 그 재처리해서 먹고 막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술력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중수는요 상수도관을 통해서 별도의 중수도관으로 공급해야 돼. 그럼 얘는
상수도관으로 공급하면 안 돼. 상수도관으로 공급을 안 합니다. 별도의 관인 중수도관으로 공급을 합니다. 색깔을 다르게 중수도관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상수도관은 여러분들이 무슨 색으로 피복해 놨어요? 이 수도관은. 근데 건물에 보면 청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도관은요, 회백색입니다. 별도의 색깔입니다. 회백색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똑같은 색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건 별도의 배관으로 공급해야 돼요. 구분해야 된다. 이거 쉽게 구분해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배수관의 구배 개념이 나옵니다. 자, 배수관의 구배적인 측면에서 자 기억하실 거 구배는 경사 두는 것을 무엇이라 했다? 구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내 배수관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간혹 가다가 다른 게 나오면 그 옥내 배수관 아니라는 게 건물 내 배수관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배우는 수치하고 다르면 그거 다른 배수관 있죠. 그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거.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저겁니다. 그거 거기 보통 표준구배 나오죠. 50분에서 100분에 요거 지문 언급이 됐었어. 그래서 보통 표준구배는 얼마로 한다? 그거 좀 알아둬. 표준구배는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사이로 한다는 거예요. 표준구배는 50분의 1에서 100분. 자, 그러면 구배의 개념은 이거예요. 자, 수평 50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로 경사 두는 것. 이것이 자, 얼마다? 5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 수치가 커지면 완만한 구배가 되는 거고, 분모 수치가 작을수록 급한 구배다. 이래 보면 돼? 경사가 심하다. 이래 보냐. 그럼 50분의 1이 심합니까? 경사가 100분의 1이 심합니까? 50분의 1이. 분모 수치가 작을수록 급한 구배다. 경사가 심하다. 이게. 명심하세요? 구분하실 것 정확히 알아두세요.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참, 집에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수업시험만 듣고 땡 치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몇 시간 이상 해야 됩니까? 몇 시간 정도 하셔야 됩니까? 몇 시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공부. 그럼 인터넷 듣는 분들도요, 인터넷 듣는 시간만 하면 안 되고, 그거 듣는 거 이외에 하루에 6시간 이상씩 공부하십시오. 아니요. 전체 시간. 한 과목을 6시간씩 하면 세 과목 3, 6이 18, 18시간 동안 하고 언제 왔다 갔다 하고 먹고 자고요. 그거 안 되고 하루에 최소한 6시간 정도는 공부하십시오. 근데 아니면 그냥 습득하는 분도 있죠.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응용까지 하는 분들은 수업만 들으셔도 돼요. 응용까지 되는 분들은 있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들 들으면 다른 응용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맞죠? 있어. 그런 분들 딱 보면 표시나 수업 들으면요. 인터넷 보면 표시 안 나고요. 저는 딱 보면 표시 납니다. 딱 서가지고 강의하다 보면 저분은 응용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다 표시 납니다. 옛날에 그래 그 한 분 그때 제가 공인중개사가 길 때인데 한 번 너무 이해를 잘하는 거야. 그랬더니만 1등 못해서 차석에서 1차는 잘 맞췄는데 2차 가지고 하더라고. 옛날은 누가 1등 했는 거 발표했었거든. 지금 발표가 거짓말이야. 공개 안 합니다. 지금 어느 때부터 부추긴다 해가지고 옛날은 공개를 했어요. 누가 1등 했는가. 근데 아니 의미 없지만
옛날에는 그 발표를 했었어요. 지금은 누가 제일 수석했다. 거짓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공개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옛날엔 공개를 했어요. 그분이 2등 했잖아. 2차 공부를 별로 안 하고 1차 위주로 많이 하셔가지고 2차도 엄청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공법이 그때 97.5인가 이래 나왔습니다. 딱 한 문제 틀렸습니다. 공법을 어려워하거든 학생들이 2차에서. 근데 거의 97.5 나왔으니까 이제 딱 보니까 아니 두 번째 딱 도니까 야 다이 됐습니다 이랬던데 다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단한 거야. 두 번째 도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십시오.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도 좀 줄일 수도 있고 시간을 줄여도 되고 좀 늘리는 사람도 있고 이러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때 유속 있죠. 요걸로 했을 때 그 표준 유속이 요 9배일 때입니다. 유속이 0.6m에서 1.2m 세크 초당 해주면 된다 이게. 자, 왜냐하면 유속이 너무 빠르면 문제가 저걸 야기시킬 수 있잖아요. 소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유속 요 정도 설계해 주는데, 근데 요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이 배수에 뭘 포함하는 이 찌꺼기 고형 물질이나 찌꺼기 고형 물질이나 아니면 기름기를 자 포함한 배수일 때, 포함된 배수일 때, 포함하는 배수. 자, 이 경우는 조금 빠르게 설계합니다. 이때는 1.2m 세크 초당 이상 설계를 합니다. 이럴 때는 이 경우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해당되는 데가 대표적인 대변기야. 대변기는 고형 물질이 있어.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해야 돼. 그래서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하는 거예요. 배수를 합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자, 구배는, 이 배관의 구배는 강경하고, 배관의 구배적인 측면, 구배하고 강경은 사실상, 자, 어떤 관계가 있는 거면 반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반비례. 자, 그래서 강경이 클 때 배관이 잘 막힙니까? 강경이 적을 때 배관이 잘 막힙니까? 적을 때 잘 막히죠. 그래서 이건 그죠? 국도가 한번 막히면요. 방법이 없죠? 지금 실시간 내비 있기 전에, 내비 그거 키워 갖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한번 막히니까 정신이 없대. 2시간 반 만에 가는 거리 12시간 넘게 가가지고. 그래서 나보고 대단하다. 그래, 12시간 운전하도. 그래서 이제 이 간경이 크면 얘가 구배를 완만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간경이 적으면 구배는 경사가 심해져야 돼요. 간경에 따라 구배는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은 세면기를 기준 잡습니다. 세면기가 돼요.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은 누구다? 세면기예요. 그러면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은 세면기면서 그 배수 부하 단위는 대변기는 8이 돼요. 대변기는 8. 소변기는 4가 됩니다. 4입니다. 소변기는 4고, 그 다음에 주택용 욕조는 2에서 3 정도 됩니다. 부하 단위가 2에서 3이 됩니다. 그리고 세면기가 1이 기준이죠. 기준이 1이 되는 거예요. 세면기가 1이 돼요. 그리고
저겁니다. 음수기. 우리가 공 같은 데 가면 물 먹으러 위로 뽕뽕 올라오는 거 있죠. 그것이 음수기가 얘가 0.5가 돼요. 0.5.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배수 부하 단위가 큰 대변기는, 그래서 이 대변기, 그래서 이 대변기는 배수 부하 단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대변기는 그래서 수직, 자, 이 배수관, 수직관 가까이, 배수관 이 가까이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그래서 배치를 합니다. 가까이, 멀리 배치하면 안 돼. 대변기는 수직관 가까이 배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수직관 가까이에 자 파이프 샤프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파이프 샤프트 있죠? 그래서 PS 써놨어요. PS 이렇게. PS는 파이프 샤프트입니다. 파이프 샤프트를 뭐라 써놨다? PS라고 쓰는 거예요. PS. 근데 앞에다 이제 뭐 붙이면 이제 뭐 전기 쪽 일렉트릭. 그래서 이제 전기야 아니면 뭐 이런 게 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박스에 PS 써놨으면 거기 다 집중해 놓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통신이면 뭐로 써놨어요? TPS 써놨을 거예요. 전기면 EPS 써놨어요. 근데 같이 써놓고 막 써놓은 경우도 있고, 나중에 뭐 파이프 샤프트만 PS 써놨어요. 근데 보통 현장에서 이걸 파이프 샤프트라고 해야 되는데, 맞지? 원래 파이프 샤프트가 기본 원칙이야. 파이프 피트를 쓰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근데 원래 원칙은 PS 써야 돼. 파이프 샤프트. 수직 배관이 가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쓰는 기본 원칙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조금 거기서 더 나가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실 때, 자, 이 배수백, 그래서 배수에서 배수간의 강경 결정 요인적인 측면으로 다룹니다. 강경 결정 요인. 배수간의 강경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자, 어떤 요인들이 있느냐? 첫 번째, 자, 이 배수 부하 단위가 영향을 줘요. 배수 부하 단위가 크면 강경은 커져야 돼요. 배수 부하 단위가 적으면 강경은 적어져야 됩니다. 배수 부하 단위가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강경 결정. 그럼 강경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래, 요새 미치는 요인을 잘 안 쓰려고요. 옛날에 어떤 미치는 요인이라니까 미치는 요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시험을 내가지고 요새 바꿉니다. 강경 결정 요인. 요새 짧게 쓰려고 하니까 영향을 주는 요인들. 배수 부하 단위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위생 기구 수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수정 기구 수. 자, 기구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강경은 커져야 되고, 맞죠? 쉽게 대변기가 1개 있을 때하고 대변기가 5개 있을 때하고 같으면 안 되겠죠? 대변기 1개 있을 때 강경을 갖다 5개 있는데 동시에 못 보기 큰일 나요. 그래서 위생기구 수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위생기 그래서 순간 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순간 최대 배수량이 위생기 순간 최대 배수량이 크면 강경이 커져야 돼요. 순간 최대 배수량이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억하실 거 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배관의 후배가 영향을 줍니다. 후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수관 강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 간단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02페이지 보시면 트랩이 나옵니다. 자, 트랩의 설치 목적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랩의 설치 목적. 자, 트랩의 설치 목적은 배수관 속의 악취나 유독가스, 벌레 등의 실내 침투 방지 목적을 뭐라 한다? 트랩의 설치 목적이다. 그래서 40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것이 P트랩이에요. 그 트랩이 P트랩인데 세면기 아래에 설치된 트랩이에요, 얘가. 그럼 그 속에 그 물이 고이게 해놓은 거예요. 물이 고이면요, 악취가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위에 세면기 됐고, 한쪽은 배관에 있죠? 배수관하고 연결된 게, 우측은 배수관하고 연결된 거고, 위에는 세면기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악취가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맞죠? 이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사항이 이겁니다. 자, 이 배수의 흐름 원활은, 이거는 통기가, 자, 이 배수의 흐름 원활은, 이거는 트랩의 설치 목적 아니다. 배수의 흐름 원활은 통기관이에요. 통기관의 설치 목적 중에 하나야. 배수의 흐름 원활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통기관을 설치하면 배수의 흐름이 원활해야 되면, 공기가 공급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자, 옛날에 지금 기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 호스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뺄 때, 여기 뚜껑이 있잖아요. 이거 기름 넣을 때 어떻습니까? 이 뚜껑 열고 부으면 더 잘 들어가죠, 맞죠? 그 옛날 계란 드실 때도 한쪽으로 그냥 한쪽만 구멍 내면 노란자 안 나와요. 그래서 한쪽에 구멍 쪼맣게 뚫어가지고 손으로 딱 막고, 맞죠? 손으로 딱 막고, 그 다음에 한쪽 두들 깨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통기해야지 배수가 잘 되잖아. 그거 같지?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데, 그러면 통기설비의 목적, 통기관의 설치 목적이 배수의 흐름 원활입니다. 그리고 그 봉수 깊이는 트랩의 구경에 뭐다? 관계없이 50에서 몇 미리? 100mm가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겁니다. 그러면 트랩 책까지 트랩의 구경에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트랩의 구경은 관계 없는데 세정 능력은 영향을 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자, 이 세출식 변기죠. 세출식 변기나 이런 세락식 변기의 경우, 이거는 세정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얘의 경우는 봉수 깊이를 50mm로 하거든요. 50mm 정도로. 그런데 사이펀 제트식, 사이펀자 들어간 데 깊게 하는 거지. 사이펀 제트식의 경우, 사이펀 제트식 변기의 경우는, 대변기의 경우죠. 얘는 봉수 깊이가 75거든. 봉수 깊이, 사이펀식은 65mm고. 그러면 이거죠. 뭐에 따라서 세정 방법이죠. 능력에 따라서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근데 구경하고는 관계없다. 트랩의 구경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봉수 깊이가 깊어지고 얕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입니다. 우리가 세면기를 했다, 이게. 세면기 봉수 깊이가 50mm로 설계했는데, 그 대변기도요, 봉수 깊이가 50mm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대변기는 세출식이나 세락식은 세정능이 좀 떨어져. 그래서 봉수 깊이를 얕게 하는 거예요. 사이펀식은 65mm라 했겠죠? 사이펀식은 사이펀 작용 이용하는 거고, 사이펀 제트식은 사이펀 작용하고 제트 둘 다 동시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동시에 이용하면 능력이 좋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좋죠? 쉽게 그게 누가 앞에서 끄는데 뒤에 밀어주면 더 쉽잖아요. 맞죠? 근데 이럴 때 좀 어렵죠? 뭐 하려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맞죠? 지금도 열심히 공부 한번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죠?
기억을 해 두시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봉수 깊이가 너무 깊으면 유수 저항력이 정대돼서 통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침전물이 쌓여 트랩에 막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해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봉수 깊이가 50mm보다 적으면 봉수가 파괴되기 쉽고요. 100mm보다 깊으면 어떻게? 만약에 유수 흐름이 되어서 막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깊이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봉수 깊이는 이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적정 깊이가 좋은 거예요. 봉수 깊이가 깊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봉수 깊이가 깊을수록 유리하다 하면 OX, X예요. 봉수 깊이는 적정 깊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세출식, 쇠락식 변기는 세정능이 떨어지니까 얼마가 적다고 하고 50mm가 적합한 거고, 사이폰 제트식은 몇 mm? 75mm 정도가 적합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403페이지 보면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 나오죠. 얘는 두 번 언급만 했어요. 두 번 언급. 트랩을 냈을 때. 그러면 한 번은 5번 냈고 한 번은 2번, 3번 짬뽕해서 냈어요. 2번, 3번 짬뽕해서. 구조가 간단하면 유수는 평할 오수가 정체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가는 거예요. 짬뽕해서. 자, 그러면 트랩의 구비 조건은, 근데 답의 유도를 보면요. 2번하고 5번이 중요한데, 제가 중요하다는 건 지문 쓴 거예요. 다른 거는 답을 만들 수 없어요. 앞으로 명심하세요. 여기서 답을 만들려면 2번이나 5번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데서 답을 만들기 무척 힘들어요. 짜증나요. 그래서 2번, 5번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조가 뭐 해야 된다? 간단해야 돼요. 구조가 복잡하면 안 돼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세면기 밑에 이렇게 9번 요 간 있죠? 요걸 갖다 딱 부착하는 거예요. 안 복잡잖아요. 요거 딱 조립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거죠. 자기 세정작용은 어떻게? 그 갈로 속에 해놨죠? 자체 유수로 배수를 세정해 주는 걸 뭐다? 자기 세정작용. 지 스스로 청소하라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변기에 놓잖아요. 자체적으로 청소하고 싹 내려가야죠. 또 물러가 청소하면 안 되죠. 안 그래도 11리터 내렸는데요. 또 청소하려고 내리면 어떻게? 한번 24 따블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 잠깐만 하세요. 봉수가 확실하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구조. 쉽게.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구조로 하라. 이건 다르게 쓰면. 1번에다 쓰는 봉수가 뭐다? 파괴되지 않는 구조로 하라 이 뜻입니다. 설명해 준 것도 알아두세요. 그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자, 거기 보면 4번. 제재 내식성, 내구성 주셔야 되겠죠? 5번. 가동부. 가동부는 움직이는 부분을 가동부라 할게. 가동부. 가동부는 움직이는 부분을 가동부라 할게. 그래서 가동부 작용이거나 숨겨진 내부 칸막이가 봉수를 형성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쉽게 그죠? 세면기 밑에 피트랩 설치는 뭐 움직이는 게 아니죠? 뭐가 움직이나? 안에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물 못 내려가 탁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칸막이나 가동부에서 봉수가 유지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가동부나 칸막이가 안 움직이는 문제죠. 볼일을 다 보고 변기에 물을 내렸는데 칸막이가 안 움직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역류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기에 막혔을 때 그거 아닙니까? 배관을 꽉 막고 있으니까 이제 역류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럼 보통 이겁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변기 막혔다 하면 절대, 이거 여러분들이 내렸는데 물이 있잖아요. 보통 어떻게 해가지고 오바이트를 하는가? 보통 이것 때문에요. 막히면 더 이상 누르면 안 되는데
뚫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누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역류하잖아. 맞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몰라. 자기 그때 막히는데 누르고 나갔거든. 근데 꽉 차가 있거든. 맞지? 근데 뒤에 들어온 사람이 차가 있으니까 또 누른다. 차가 있으면 누르면 안 되는데 누르는 사람이 있죠. 그거 오버히트 하는 거예요. 역류하는 겁니다. 그거 제발 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 및 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요새 여러분 이게 막히면요, 저 세면기는 잘 안 내려가면 뭘로 하면 된다? 그 1,000원짜리 하나 사서 하라겠죠? 고무 플라스틱 대가 이렇게 넣는 거 있죠? 아이, 이렇게 삐춤삐춤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싹 넣어 빼는 거 있죠? 몰라, 저 서울에서는 지하철에서 잘 파는데, 대전에서는 지하철 못 팔게 하죠. 대전에 파는 거 못 봤어. 안 팔죠? 맞아요. 대번 들켜요. 차량이 적기 때문에. 서울은 길잖아. 그리고 호선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막 한성하고 막 이렇게 안 잡히려고 연구를 많이 하대.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니, 아무 데서나 장사하는 게 아니고요.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어느 역에서 어느 역 사이가 딱 내려가 또 어디서 또 탁 타잖아. 그걸 알아가지고 이동하면서 어디에서 딱 다른 칸에 내리고 막 이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양이 열량되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봐두실 거, 그래서 이제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배수의 흐름이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트랩 나오죠? 이거는 정확히 딱딱딱 알아두시면 돼요. S, P, U, 드럼, 벨. 자, 이거는 형상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형상. 어떻게 생기느냐, 모양. 그럼 S 트랩은 대변기만 뭐 다른 것도 옛날에 이론상은 다 썼는데 지금 뭐다? 대변기 기억하시면 되고, 실제 시험도 대변기만 했어요. P트랩은 뭐다? 세면기. 만약에 대변기에다가 P트랩을 쓰면 잘못하면 막힙니다. 대변기는 S트랩을 거의 씁니다. S트랩. 그럼 대변기는 명심하세요. 뜯지 말아요. 변기 자체가 트랩이에요. 대변기는 그 자체 안에가 트랩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 그 안에 고인물 있죠. 걔가 봉수야. 오늘도 보셨죠? 봉수를 못 봤던 분은 대변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 봉수를 못 봤다는데 변기가 퍼세식 변기일 때는 맞죠? 퍼세식 변기 있죠? 전에 그거는 그래서 세면기 U트랩은 뭐다? 배수 수평이죠? 행주가. 행은 뭐다? 수평. 행주가. 제발 배수 수직간 하면 안 돼. 수직간이 아니라 어다? 행 수평주간. 수직간에 설치하면 안 돼. 드럼은 뭐다? 싱크대. 싱크대. 개수대라고 하죠. 그리고 벨은 뭐다? 바닥. 그래서 이제 바닥 트랩이죠. 그래서 이제 플로우 트랩입니다. 벨은 종처럼 생겼다. 바닥 배수에 쓰이는 거죠. 그러면 욕실 바닥 같은데 쓰는 겁니다. 욕실 바닥 끝에 쓰는 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직기는요, 이물질, 유해물질 기타 불순물을 분리 제거 기능이 있는 것이 무엇이다? 저직기입니다. 그럼 트랩 기능에다 다른 기능을 추가적으로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저직경 트랩입니다. 저직기는 간단히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가 하면요, 그 앞에다가 분리 제거 기능을 쓰는 거야. 유해 물질, 불순물, 어떤 이물질 같은 것을 분리 제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앞에다가 그리스, 기름기 제거 기능, 앞에 그리스가
샌드는 뭐다? 모래고. 맞죠? 모발은 뭐다? 헤어고. 앞에다가 다 어떤 것을 갖다가 불순물, 이물질을 분리 제거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앞에다 쓴 거야. 기능을.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무슨 트랩? 저짓기가 뭡니까? 그리스 기름기다. 저짓기라 해도 되고 트랩이라 해도 돼. 트랩. 앞에다 그 분리 제거 기능을 쓴 거야. 그래서 기름기 제거 기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쓴다? 호텔 주방은 다 이걸 쓰는 거야. 호텔의 주방은 다 이걸 써요. 그리스 저짓기. 호텔은 초반부터 주방으로 설계가 되는 거야. 호텔은 딱딱 실이 특성이 딱 있잖아요. 객실 맞죠? 객실이 있고 호텔의 구성 요소 보면 이거잖아요. 호텔은 보면 거의 다 뭐 해놨습니까? 객실이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을 하는 데가 있죠. 식당가는 보통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밑에 있죠. 밑에 많잖아. 특별한 경우 저 위에 있지. 스카이 라운지가 있죠. 그 위쪽에도 두는 경우 있지만 보통 아래에 많잖아. 그럼 거기 하면서 우리가 식당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숍 딱 두고 호텔은 딱딱 정해져 있죠. 프론트 두고 맞죠.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이제 저런 거 있죠. 연회장 있죠. 연회장 둬야 되잖아. 연회장 이런 거 둬야지. 이런 거 뭐 있죠? 뭐 빌려주고 아니면 뭐 하고 되잖아. 그래서 이 주방은 이미 딱 이때 설계될 때부터 얘는 딱 설계가 됩니다. 호텔에. 그래서 봐보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방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방은 뭘 쓰는 거고? 싱크대니까 드럼 트랩 쓰는 거고. 또 아파트 주방에 또 그리스 저짓기 쓰다 이러면 안 돼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405페이지 트랩에 뭐다? 봉수 파괴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수 파괴 원인 보고 대책 방지책이 있습니다. 자기 사이펀 작용. 이거는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서 생기는 게 뭐다? 자기 사이펀 작용이에요. 자기 사이펀 작용은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서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서 배수를 해가지고 무슨 상태로 흐르더라? 만수 상태입니다. 꽉 차서 만수 상태로 흐를 때 파괴되는 거예요. 흐를 때 무슨 상태? 만수 꽉 찰만자 차서 쫙 차서 흐르니까 된 거예요. 방지 대책은 통기관 설치하면 돼요. 방지는 공기를 공급해주 만수 상태 뭐 공기를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통기관을 설치해서 끊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인 사이펀 작용을 뭐라고 했습니까? 유인 사이펀 작용을 흡출 작용 또는 흡인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빨아들인다 해서 흡인 작용. 쉽게 이겁니다. 이름이 많으면요 시험 많이 냅니다. 부르는 게 많으면 시험에 많이 냅니다. 자, 그래서 유인 사이펀 작용은 자 이거라겠죠. 수직간 가까이 설치된 기구에 생긴 수직간 가까이 자 배치된 기구에서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이때 이 유인 사이펀 작용은 자 왜 발생하느냐? 가까이 설치 배수 수직간 가까이 설치하다 보니까 여기 트랩 구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트랩이 이렇게 P 트랩이 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해서 P 트랩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여기 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봉수가 있는데 여기 고여 있었는데 여기서 물을 확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일시적으로 이 접속 부분이 뭐가 생긴다? 진공 상태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상태? 진공 상태. 그래서 이걸 뭐 감압 상태라고 할 수도 쓸 수도 있어요. 감압 상태. 그럼 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인사이폰 작용, 흡출 작용이에요. 빨아들이 간다. 그래서 흡인, 흡출 이렇게 하는 게 빨려 들어갔니? 빨아들이니? 이게 뽀뽀를 했니? 뽀뽀를 당했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세 개. 그럼 방지대체, 방지하려고 하면 이거는 방지는 통기관 가지고 방지하면 되는 게 통기관. 공기가 빨리 다녀. 그래서 저와 같은 원리다. 차가 확 지나가니까 주변에 낙엽이나 이게 확 빨리 들어가죠. 빨리 지나가요. 자전거 잘못 세워놓으면 맞죠? 가까이 확 지나가면 이제 버스 이게 확 지나. 자전거 확 넘어지잖아요. 잘못 세워놓으면. 저는 봤습니다. 자전거가 넘어지는 거. 버스가 제일 가해죠. 인도에다 자전거를 누가 딱 세워놨는데 차가 확 지나가니까 자전거가 확 넘어가대. 그 다행히 내가 옆에서 있으면 내가 밀었다고 할 거야. 내가 멀리서 있어 다행히. 아니면 오해받을 뻔해서 저 인간이 발로 찼구나 이러면서.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분출작용, 토출작용. 이걸 역사이펀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역사이펀 작용. 이건 역압에서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이겁니다. 자, 이것도 수직관 가까이서 생기는 건 맞아요. 수직관 가까이 배치된 기구에서 생기는 건 맞아요. 배치된 생기는데, 근데 얘는 조건이 하층 기구에서 생깁니다. 하층. 요거는 하층 기구에서, 하층부에서, 하층에서. 자, 그러면, 자,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이거다. 여기가 제일 하층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 이렇게 배관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가까이 이렇게 기구를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기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이 보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물을 내려니까 공기가 뭐 되면 압축되죠? 그럼 피톤 작용에서 이걸 실내로 불어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역압에 있어. 피톤 작용에서 이렇게 등에 뽕!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방지대체 안 했으면 변기에 앉을 수가 없겠죠. 세면기에서 세면하려고 톡 튀어 발사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변 다 놓는데 위에서 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층분 화장실에 앉을 수 있겠나, 맞죠? 못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분출, 토출. 그래서 얘는 하층 하류기구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간에 가까이 있는 걸 하류기구라 했겠죠? 수직간에 멀리 있는 걸 상류기구라 해. 그러면 얘는 하층 하류기구에서 생기는 것은 무엇이다? 분출. 얘는 하층 하류기구에서 생겨요. 하류기구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시험 이렇게도 냈으면 수직간 가까이서 발생하는 봉수 파기 현상을 고르세요. 이런 것도 낸 거예요. 요 두 개 냈던 게. 얘는 그런데 얘는 하층에서 생깁니다. 상층인데 상층에 최상층에서는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분출작용이 최상층에서 생겨요? 최상층에서 누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최상층에서 내가 변기에서 딱 노는데 풍 올라오면요 누가 막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우 생길 수 만약에 이제 여기 막아놓고 위에서 누가 물 내려야 돼. 근데 위에서 물 내릴 사람도 없잖아요. 맞아? 최상층에서는 안 생기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각자로 냈던 게 분출하고 유인이 있죠. 얘들은 별도로 이제 시험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4번에 모세관 작용하고 5번에 정발 있죠.
얘들은 종합 문제 나오면 지문 써요. 아니, 농담했는가? 기출문제 한번 봐요. 얘들은 별도로 내긴 힘들어. 모세관 현상이나 정발암. 그 모세관 작용은 저거죠. 여기에 뭐가 껴 있습니까? 머리카락이나 천이나 이런 실 같은 게 이런 게 껴 있는 거예요. 그럼 타고 넘어가요. 그래서 모세관 작용 공부하려고 하면 오늘 이제 쭉 머리카락 하지 말고 저거 해보면 돼. 쉽게 빨리 하려고 하면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컵에다 물 떠가 휴지 걸쳐놔봐요. 물이 없어집니다. 거기 타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뭐 그러면 방지 대책 뭐 하면 된다? 제거하면 돼. 그럼 얘들 있죠. 이 세 가지 현상. 자기 사이펀, 유인 사이펀, 분출 있죠. 이 세 가지는 통기관을 설치하면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통기관. 통기관을 설치하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5번에 정발 있죠. 위생기구를 오랫동안 사용 안 한 거예요. 장기간 사용을 안 하면요. 자연 정발해서 물이 없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기름 뿌려서 유막을 형성시키면 돼요. 아,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안 돼요. 아, 기름 뿌렸겠지. 한 방울 아까워서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하면요. 한쪽에 몰려 있어요, 기름. 맞아요? 기름이 위에 뜨잖아요. 아, 그래서 저거 하잖아요. 저 유류 저장할 때 있죠. 저 여수나 이런 데 보면 비축 단지들이 있거든. 밑에 땅굴 뚫어가 있죠. 밑에 저축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밑에다 저거 하잖아. 물을 넣어요. 아, 기름 뽑을 때도요. 아, 저 중동에서 기름 뽑을 때도요. 물 넣어야 되죠. 아이, 공간을 기름 다 빼고 공간 내면 내려앉아요. 기름 뽑는 데다 물 넣잖아.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거는 운동여행 간성작용 있죠. 이거는 강풍, 탁 체크하세요. 강풍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급격한 압력 변화. 그래서 압력 변화나 강풍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다? 운동영향 간성작용입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배수 수직관이 그대로 연장해서 옥상에다 개구되거든. 그게 신정통기관이라 했잖아요. 그럼 밖에서 바람이 막 불면 수직관의 압력이 커졌다 작아졌다 압력 변동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내리잖아요. 그럼 물을 확 내렸을 때 그 내려가려고 하는 간성작용에서 그대로 물이 따라 내려가는 현상이야. 이것이 뭐다? 운동형 간성작용입니다. 그런데 운동형 간성작용은 자 이겁니다. 방지 대책을 뭐 하면 된다? 격자로 된 이 새를 설치해야 되거든. 격자새라고도 하고 뭐 격자석새라고도 하는데 보통 줄여서 많이 쓸 거예요. 격자새. 그래 격자새를 설치하는데요. 변기에 이거 설치하면 안 돼요. 변기에 이거 설치하면 뭐 하겠다는 거야? 변기에 이거 설치하면 뭐 하겠다는 거야? 다 병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기에는 격자석새를 못 설치해요. 격자새를.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어제 바람 많이 불었죠. 혹시 봉수 파괴 안 되던가요? 혹시 내렸을 때 쑥 내려가 수위.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누가 자주 내렸으면 파괴될 건데 자기만 내리면 잘 파괴는 잘 안 돼. 누가 자주 내리면 같이 내요. 이 파괴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파트에 변기 봉수 깊이가 낮아지죠. 거기 봉수 파괴된 게 이만큼 차야 되는데 간혹가다 적게 차는 경우 있죠. 거기 봉수 파괴된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는 남아있어요. 밑에 조금. 여기 봉수 파괴 현상이다. 기억을 해도 아직은 방지 대책은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시험을 길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봉수 파괴 원인 종류 구하는 것만 몇 번 냈을 그때 종류만 원인으로 이제 원인 이것만 3번 냈어요. 원인만. 원인 가지고만 아니 해설 안 하고요. 고르는 거만 3번 냈어요. 그럼 어떻게? 그리고 저 일반 현상 있죠. 아까 이거 하고 분출작용 고르는 것도 냈고, 그다음에 2개 같이 고르는 거 냈고, 그다음에 종합문제 지문 썼고 이런 식으로 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험을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봉수 파괴 쪽은. 방지 대책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됐거든. 시험이 계속적으로 내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통기설비부터는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기설비자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달 말에 칩니다. 4월 달부터 문제 풀면서 그 요약집 활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책하고 둘 다 들고 다니면 힘들 것 같아서 한 3분의 1로 축소시켜놨죠. 여러분들 양마야만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3분의 1로 축소시켜놨습니다. 기본서를. 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자, 수고했습니다.